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오등봉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 특례 사업을 놓고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500억 원을 들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음악당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따냈는데 연간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운영비는 누가 어떻게 낼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의 고향에 들어선 경남 통영국제음악당. 통영시가 520억 원을 들여 지은 1,300석 규모의 전문 콘서트홀입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가 60억 원이 넘다 보니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전남 여수시에 GS칼텍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은 1,000석 규모의 음악당인 예울마루도 연간 운영비가 5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여수시는 음악당이 준공된 지 5년 뒤에야 GS칼텍스가 운영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여수시에서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니까 여수시가 38%를 부담하고 GS칼텍스가 62%를 부담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제주시 오등봉 공원 사업자가 500억 원을 들여 지은 뒤 제주시에 기부하겠다는 음악당은 1,300석 규모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 음악당 사례를 볼 때 연간 운영비는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누가 어떻게 낼지 아직까지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는 음악당 설계에 윤곽이 나오면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막대한 우리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이러한 거를 신중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오등봉 공원 음악당이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 설계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 최초의 전문 콘서트홀을 갖춘 음악당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시내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신호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위험은 생각하지도 않고 광장을 만든다며 도로 구조를 제멋대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그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회전하던 택시 한 대가 신호등에 부딪힙니다. 이튿날 또 다른 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나흘 뒤 같은 지점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세 번째 택시. 신호등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서는 차들이 있는가 하면 관광버스가 충돌해 사이드미러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귀신 씌인 것처럼 왜 그 신호등을 못 봤는지 나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좌회전 딱 꺾는다고 꺾는데 그게 뭐가 쿵 하길래 나는 다른 차가 와서 받은 줄 알았어. 진짜로. 취재진이 CCTV를 확인한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낮에 이 신호등과 부딪히거나 부딪힐 뻔한 차량만 6대. 하루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났다는 건데 신호등은 차량들이 부딪혀 상처 투성이고 주변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부터 제가 이 길을 저는 이제 오랫동안 다니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15인승 콤비가 부딪혀가지고 이 주변 상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튀쳐나오는 그런 광경을 봤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봤습니다. 멀리서는 보이던 신호등이 교차로 가까이 다가가면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좌회전을 하려면 핸들도 급하게 틀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이 도로 가운데에 있어 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좁아지는 겁니다. 신호를 받았을 경우 좌회전했을 때 거기에 구두 쪽으로 좌회전하기가 아주 매우 힘듭니다. 지난 2016년 제주도가 이곳에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원형 로터리를 없애고 도로 한복판에 신호등을 세우는 바람에 좌회전을 하려면 급하게 핸들을 틀어야 하는 기형적인 도로 구조가 된 겁니다. 신호등 충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경찰청 주관으로 해서 유관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 이제 신호등 이설하고 회전 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자치경찰단은 올해 안에 신호등 위치를 광장 안쪽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지만 기형적인 도로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은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도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인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인권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도 인권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이 임기를 보름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제주도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위원회가 열려도 일방적으로 보고만 할 뿐 심의는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가 업무를 맡긴 재단에서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는데도 위원회는 알리지 않고 조사 불가라며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인권위원장의 권한 행사도 방해하였고 인권위원회의 도 행정부에 대한 시민 자문 역할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위원회에서 과거 심의가 끝난 사안이어서 추진 상황만 보고했고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없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항이 발생된 부분은 일단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게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조례에 따르면 인권 관련 계획과 정책 등을 심의하고 제주도의 정책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강원 등 다른 시도들의 인권기구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을 공고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인권위원들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도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촉구해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 보도편집국장들이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당선인과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김광수 당선인은 코로나19로 벌어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적 평가를 강화하고 임기 안에 신제주권 여중고 이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8년 만에 보수 성향 교육감으로 교육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당선인. 김광수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상하위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성적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돈을 들고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중간 또는 기말고사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한 얘기를 드리면서 제주시 동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첨단 과학단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임기 안에 읍면지역 학교를 없애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래된 현안인 신제주권 여중고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신설보다는 이전 또는 재배치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제주에 지금 땅 사서 집을 짓는다는 거는 학교를 짓는다는 거는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최선의 길이 뭔지를 꼭 생각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4년에 안 되면 계획이라도 세워놓겠습니다. 자신의 공약인 예술체육중고등학교 신설은 탐라교육원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탐라교육원 운동장이 지금 과학과 아이들 몇 명만 씁니다. 그 넓은 400트랙이 그냥 쫙 잔디밭으로 돼서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만 지으면 근사한 식교육시설이 됩니다. 김광수 당선인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를 더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전임 교육감이 도입한 IB 교육과정은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 특히 전남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도 어르신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전남에서 처음으로 노인 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포 MBC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도로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표시와 30m 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지만 차량들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근의 노인 보호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변에 CCTV가 없다 보니 주차된 차량을 피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너무 쌩쌩거리고 빨리 댕겨. 그렇게 노인네들이라 좀 무서워.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인구가 44만여 명,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55명 가운데 65살 이상이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약을 맺고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도내 노인과 마을 주민 보호구역 진입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내 노인 보호구역은 84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전라남도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 및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하고 자치경찰위는 또 내비게이션 업체로부터 도내 상습 과속 장소와 차량 통행량 등 빅데이터를 제공받아 이 자료를 교통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노인 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어제부터 온난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대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합니다. 중산간 지역은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에 햇볕도 더해지면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식중독 지수도 주의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날이 덥고 습해서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서부 지역 20도, 남부와 동부 지역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북부 지역은 28도까지 올라가겠고 서부와 남부 지역 25도, 동부 지역 26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바다에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바다 위에 수증기들이 응결하면서 시야가 뿌옇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자주 발생하겠습니다. 기상정보 꾸준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가 선일 1위 이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은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는 이장이 환경영향평가 회의를 방해하고 허위 주장으로 사업을 지연시켰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 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자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반대하는 현 이장을 몰아내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3월 심사 보류했던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조례안을 오늘 다시 심사합니다. 조례안은 국적과 성별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경우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심의하고 도지사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번 회기에도 보류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제주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도민을 혐오 표현에서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해안에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부터 북촌과 김영, 수월봉 해변에서 수거한 해안 쓰레기 3천여 개 가운데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 500여 개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밧줄 등 끈류와 플라스틱 병과 뚜껑, 비닐 순으로 수거됐습니다. 제주도 산하 6개 공공기관이 통합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주개발공사와 에너지공사, 국제컨벤션센터 등 6개 공공기관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누리집을 통해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용 예정자는 개발공사 24명과 에너지공사 5명 등 모두 37명이며
지원자는 한 개 기관, 한 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3억 9천여만 원을 들여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홀로 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연탄이나 기름, 가스를 사거나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에너지 드림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대상 인원은 4,600여 명으로 1인당 8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